2020년 3월, 마트에서 휴지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대신 장을 받아줬습니다. 인스타카트, 미국인들의 냉장고를 채워준 앱입니다. 인스타카트는 장보기 대행 서비스입니다. 앱에서 원하는 마트를 고르고 물건을 담으면 누군가 대신 장을 봐서 집 앞까지 배달해줍니다. 우버가 택시를 바꿨듯 인스타카트는 장보기를 바꿨습니다. 창업자는 아프루바 메타, 인도 출신 이민자입니다. 아마존에서 물류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물건이 창고에서 집까지 가는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메타는 아마존을 나와서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20번 넘게 실패했습니다. 변호사 매칭 앱, 소셜 네트워크, 광고 플랫폼, 다 망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에 코딩을 하면 더 생산적일 텐데, 장 보기는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누군가 대신 해주면 좋겠다. 인스타카트의 시작이었습니다. 2012년 메타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엑셀러레이터 Y 콤비네이터에 지원했습니다. 마감 직전이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었고 완성된 제품은 없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맥주 6팩을 주문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앱으로 자기 집에 배달한 겁니다. 그걸 스크린샷 찍어서 지원서에 첨부했습니다. Y 콤비네이터에 합격했습니다. 인스타카트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서 2년 만에 미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투자금이 쏟아졌습니다. 유니콘이 됐습니다. 인스타카트의 핵심은 쇼퍼입니다. 기워커들이 마트에 가서 직접 물건을 고릅니다. 고객이 원하는 토마토를 눌러보고 신선한 걸로 골라줍니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코스트코, 크로거, 세이프웨이, 미국의 대형마트들이 인스타카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마트 입장에서는 자체 배달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스타카트가 대신 해주니까요. 심지어 아마존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2016년 아마존 프레시가 인스타카트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였습니다. 그때까지는요. 2017년 아마존이 홀푸드를 인수했습니다. 137억 달러. 식료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겁니다. 아마존과 손잡고 잘 나가던 인스타카트. 파트너가 하루아침에 경쟁자가 됐습니다. 홀푸드는 인스타카트의 가장 큰 파트너 중 하나였습니다. 아마존 인수 후 그 관계는 끝났습니다. 인스타카트는 가장 큰 파트너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적을 얻었습니다. 2020년 3월 세상이 멈췄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람들은 집에 갇혔습니다. 마트에 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는 채워야 했습니다. 인스타카트 주문이 폭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주문량이 500% 늘었습니다. 앱 다운로드 순위 1위. 미국인들이 집에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카트의 전성기가 열렸습니다. 쇼퍼가 부족했습니다. 인스타카트는 긴급하게 30만 명을 추가 고용했습니다. 실직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됐습니다. 2021년 인스타카트의 기업 가치가 390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53조 원. 비상장 기업 중 최상위권이었습니다. IPO만 하면 대박이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직접 가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특수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인스타카트의 성장이 둔화됐습니다. 코로나 때 급하게 끌어온 수요가 빠져나갔습니다. 온라인 장보기는 편하지만 모든 사람이 계속 쓰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2022년 인스타카트는 스스로 기업 가치를 낮췄습니다. 390억 달러에서 240억 달러로, 다시 130억 달러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IPO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2021년 CEO가 바뀌었습니다. 창업자 메타가 물러나고 PG 시모가 새 CEO가 됐습니다. 페이스북에서 10년 일한 베테랑입니다.
그녀의 임무는 회사를 수익성 있는 기업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칼을 들었습니다. 직원을 줄이고 비용을 깎고 수익성에 집중했습니다. 성장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2022년, 2023년 연속으로 직원의 20% 이상을 해고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수익원을 키웠습니다. 광고 사업입니다. 식품 브랜드들이 인스타카트 앱에서 광고를 합니다. 소비자가 과자를 검색하면 돈을 낸 브랜드가 먼저 뜹니다. 전체 매출의 30%가 광고에서 나옵니다. 배달로 번 돈보다 광고로 번 돈이 더 짭짤합니다. 2023년 9월 19일 인스타카트가 드디어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티커는 CART, 공모가 $30, 시가총액은 약 99억 달러, 2년 전 기업 가치의 4분의 1 토막이었습니다. 상장 첫날 잠깐 올랐다가 주가는 곧 공모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코로나 수혜주라는 꼬리표가 여전히 달려 있었습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도어대시가 식료품 배달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버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배달 앱들이 인스타카트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마트와 아마존은 자체 배달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굳이 인스타카트를 쓸 이유가 줄어들었습니다. 마트들도 직접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카트의 존재 이유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인스타카트에는 무기가 있습니다. 데이터입니다. 누가 무엇을 사는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다 압니다. 이 데이터를 광고에 활용합니다. 배달 회사에서 광고 회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도 있습니다. 쇼퍼들은 직원이 아니라 독립계약자입니다. 노동권 논쟁이 계속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적 분쟁도 있었습니다. 규제 리스크입니다. 식료품 배달은 원래 마진이 박합니다. 무겁고 상하기 쉽고 배달 한 건당 남는 게 적습니다. 볼륨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필수입니다. 인스타카트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AI를 도입했습니다. 2021년에 인수한 케이퍼의 스마트 카트 기술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카트에 달린 화면에서 광고가 나옵니다. 쇼핑하는 내내 눈앞에서 광고를 보는 겁니다. 역시 광고 회사입니다. 마트에게 기술을 파는 사업도 키우고 있습니다. 인스타카트 플랫폼을 화이트라벨로 제공합니다. 마트 자체 앱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인스타카트가 돌아갑니다. B2B 사업입니다. 온라인 식료품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식료품 판매의 약 12%가 온라인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3%였습니다. 다시 줄어들 것 같았지만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쁜 맞벌이 부부, 아이 키우는 부모,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들에게 장보기 배달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시간을 사는 겁니다. 핵심 고객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때 우버가 인스타카트를 인수할 수 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우버의 음식 배달과 인스타카트의 장보기 배달이 합쳐지면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루머입니다만 주식쟁이들에게는 솔깃한 떡밥입니다. 창업자 메타는 상장과 함께 회사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사회 의장직도 내려놓았습니다. 11년 만에 작별입니다. 20번 실패한 끝에 만든 회사. 그 회사로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는 이제 헬스케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인스타카트는 장보기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인스타카트의 것인지는 모릅니다. 아마존, 월마트, 도어대시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53조 원 유니콘에서 12조 원 회사로 추락인가, 현실 직시인가. 배달 회사에서 광고 회사로 변신 중인 인스타카트.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